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0.5%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나름대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좀 현재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그럴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 1986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근데 파생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 약 한 4,500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죠. 즉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차익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죠. 결국에는 종목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정예사단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OCI네요. 191,500원에 30%. OCI가 참 이것저것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불과 그 나온 날 이후로 한 달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OCI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 발표를 했을 겁니다. 괜찮게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요. 태양광 업황이 생각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20만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17만원 정도의 저가를 형성을 해주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상승 이유, 첫 번째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에서 이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191,500원짜리대, 즉 요 매수가 부근을 보게 된다라면 61선 부근이네요. 그죠?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셨다라면 요 자리대가 좀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는 21만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17만원대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 241선 자리대가 약 17만원대 초반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만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주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영보화학이네요. 4,9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영보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단 4,9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4,9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저기 3월 말에 요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4,9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약 한 4,500원, 4,550원이죠. 21선 자리대. 그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4,900원의 비중 10%시니까 일단 만약에 저라면 4,3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일단 4,3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려 보고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4,900원에 매수를 해서 4,300원대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평균 단가는 4,600원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수익으로 좀 전환이 돼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박스권역입니다. 4,800원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 된다라는 거. 영보학에서 뭐 사업 분할을 좀 했죠. 그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네요. 61,000원에 15% 단기 매도가는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대한유화 6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약 한 10%가 조금 넘게 수익 중이시란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87,000원대 거의 8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40%가 넘는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저라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65,000원짜리대 66,000원 66,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 좀 챙겨 놓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수익이 조금 많이 나셨어요. 한 15% 가까이 좀 수익이 나고 계신데 그렇다면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6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크게 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만약에 저라면 65,000원짜리 때죠. 241선이 깨지고 내려오는 자리가 오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릴 기회를 한번 삼아보고 싶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기업도 탐방을 좀 다녀와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반기 때는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비중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봤을 때 뭐 87,000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이네요. 25,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동국제강이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동국제강이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밀려내렸습니다. 매수가가 25,000원 정도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 번쯤은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상증자를 좀 받으시는 전략, 그리고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유상증자를 좀 받으시면 단가가 좀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 좀 받아놓고 유상증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대한항공이네요. 36,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밀려 내려오겠죠. 또 하나는 추세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대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저점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이탈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 이 폭만큼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만큼 밀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32,000원 부근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36,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정을 받고 저점권역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았었는데 대응을 못 하셨습니다. 일단 32,000원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목표가는요, 한 35,500원, 35,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CKH네요. 4,26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CKH. 자,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즉, 4,26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반등 나오면 일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나오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 나서 다음 기회에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손실이 약 한 5%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비중 20%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4,000원, 3,900원 자리 때네요. 3,900원 자리 때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네요. 5,770원이네요.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한번 볼게요. 이지바이오를 보게 되면 요 지지라인대를 그어 드렸네요. 5,500원짜리, 5,550원짜리 때. 요 자리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을 것입니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 진행하고 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6,100원, 5,500원에서 6,100원 요 사이 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테크인이네요. 64,000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절반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6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58,000원이란 말이에요. 손실 보고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많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막 밀려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5,000원, 56,000원 이 자리 되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뭐 목표가는 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게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 숨고르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 다음 자리 때는 한 6만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6만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오스코텍이네요. 2,640원.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원금 회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손실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는 혹시 100% 비중이?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스코텍 보죠. 2,640원이란 말이죠. 2,640원이면 참 오래 되신 것 같아요. 100%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너무 없는데 이거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박스권역이에요. 이거 박스권역인데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상단권역이죠. 2,300원 정도대 그 정도대가 저항대고 그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2,600원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2,200원, 2,300원 요 자리대가 좀 저항이 될 것이고 그게 넘어가면 매수가 정도로 올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된다라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적자입니다. 그죠?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차트만 보고서 이거 끌고 가십시오 라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2,200원, 2,300원 요 자리대 1차 목표가로 좀 보시고 그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렌텍이네요. 25,500원에 30% 단기 목표가 향후 전망을 부탁. 단기 목표가를 보셨으면 단기로 들어가신 건데 향후에 대한 전망은 왜만 얘기합니까? 단기로 했는데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그냥 단타로 치시든가 아니면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5,500원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역입니다. 이 종목 25,500원 자리대에 있는데 코렌텍도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도 일단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이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 18,000원 자리대, 18,700원 자리대죠. 이 121선 자리대네요. 이 자리대만 이탈이 안 된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권역으로 좀 봐도 매수가보다 조금 윗자리대죠. 한 2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을 하시자라는 말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한스바이오. 어떤 분은 18,85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얘기 안 해드립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 한번 볼게요. 18,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8,850원. 요분 아마 며칠 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요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요때. 제 기억에 아마 요거 단기적으로 요 목표가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 목표가가 찼기 때문에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조정 시에는 매수하세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올해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허가를 좀 받을 대기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2014년도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16,000원짜리 때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 구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리몰딩스 5,500원 25%. 대단하십니다. 2,500원에 5,500원에 25%씩이나. 자, 기가 막히게 꼭지에 잡으셨네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꼭지에 잡지?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5,500원. 왜 잡으신 거죠? 자, 일단은 이거 매매 방법이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잘못하신 거고 이 자리대 하시면 더더욱 더 잘못되신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자리대에서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대가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붙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따라붙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5,500원의 비중이 25%시란 말이에요. 참 이거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없는데 5,5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요거 이렇게 박스 나올 공산이 좀 있습니다. 박스로 좀 나올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목표가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거든요. 5,500원에 기가 막히게 꼭지에 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샀지 얘기하니까 기분은 좀 상하실 수도 있으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에 대한 이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7,000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500원이란 말이에요. 짧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1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예 길게 잡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잡아드릴게요. 4,000원 이탈하지가 않는다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네요. 26,400원. 60%. 두산인프라코어 26,400원에 60%. 그냥 갖고 가세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지금 만원대인데 이거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럴 때 참 난감하거든요. 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가시라고 해야 되는지. 자, 비중 60%예요. 일단은요.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밥캐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고생을 상당히 좀 하고 계실 겁니다. 하고 계실 건데 비중이 60%시기 때문에 물타기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물타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들고 가시고 아마 이 종목은 손절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보게 되면 17,000원 이 자리 때는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 때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봉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8,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되 18,000원대까지는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당첨자입니다. 0191님 대한항공 문의하신 분 당첨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변동성 대비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21선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1선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변동성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매수를 하실 때에는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분할로 좀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강연회를 좀 준비했는데요. 저희 정재훈 멘토, 예병군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정혜사단과 그리고 남은우 멘토와 셋이 함께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4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가로수길 지오다노 빌딩 6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